오늘은 이제 1차 부등식 활용하겠습니다. 활용. 활용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학생들은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겁을 먹어. 어, 겁먹고 있으니까 문제 풀 때, 나는 이게 잘 안 돼. 이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있잖아. 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풀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지 말고, 사실상 활용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요런 유형은 이렇게씩 세우고, 이런 유형은 이렇게씩 세우고를 틀을 딱 배우면 실질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막 어렵다, 이거 나는 활용은 잘 못하겠다, 이런 생각들은 안 하는 게 좋아, 알겠지? 그냥 해보면서 내가 잘 안 되는 유형은 더 연습하고, 또 잘 되는 유형이 또 있을 수 있고, 잘 되고 잘 안 되는 유형이 사람마다 또 다르고 이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활용은 분명히 여기 있는 A 단계는 항상 연습 이거 자동으로 숙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요 A 단계에서 안 하고 일로 가서 식세움사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자,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그냥 부등식 활용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식세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000원이란 돈을 형과 동생에게 나누어 준대. 7,000원을 형의 몫의 3배가 동생의 몫의 2배 이하가 되게 하려면 형이 받는 몫은 최대 얼마인가? 자, 그럼 우리는 딱 포인트 잡아야지. 형이 받는 몫이라는 친구를 우리 미지수 x로 두자. 요걸 물었으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자, 이 x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읽어봐. 형의 몫의 3배가 형의 몫의 3배는 3x지 맞지? 동생의 몫의 동생의 몫의 2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동생은 어떻게 돼? 7,000원이라는 돈을 지금 어떻게 돼? 나눠 가졌지. 그러면 자, 형이랑 동생이랑 이렇게 있는데 형이 x1 가지고 가면 동생은 얼마 가지고 가겠어? 1,000원 빼기. 그렇지. 7,000원 빼기 x 가져가지 맞지? 7,000원 빼기 x 가져가는 게 동생의 몫이야. 그거의 2배 이하가 돼. 형이 이렇게 이하가 돼야 돼. 그러면 계산합시다. 3x가 얼마? 14,000원 되고요. 마이너스 2x니까 넘어가면 5x가 14,000원 이하. 그럼 x는 5로 나눕시다. 5, 20, 5, 8에 40. 이렇게 되겠네. 맞지? x는 2,800원 이하니까 형이 받는 몫은 최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800원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우는 거다. 알겠지? 자, 유형 2번 가봅시다. 유형 2번은 이제 제목이 부터 나와. 수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할 거야. 자, 수라는 거를 정수 또는 자연수로는 그 얘기를 하는데 연속하는 세 자연수 또는 정수, 즉 세수가 연속한다. 또는 연속하는 세 짝수 또는 홀수. 오케이? 그다음에 차가 얼마인 두수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식을 세우는데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 하면 x,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이렇게 세워도 돼. 근데 조금 계산상 쉽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놓고 해.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1. 중간 걸 기준으로 얘는 하나 크게 얘는 하나 작게 이렇게 많이 놓는단 말이지. 그러면 뭐 이 세 수를 다 더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계산할 때 얘보다 식이 조금 더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 근데 이렇게 적는다고 해서 안 풀리는 건 아니다, 알겠지? 이 생각이 잘 안 난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세우면 돼. 연속하는 세 수니까. 다음, 연속하는 세 짝수 또는 홀수야. 짝수하고 홀수는 연속할 때마다 숫자가 2씩 차이가 나지 맞지? 그래서 2씩 차이가 나니까 자 위에 내가 쓴 방법대로 하면 그냥 x 더하기 2, x 더하기 4 이렇게 놔도 돼. 근데 중간에 x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플러스 2, 마이너스 2 되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놓고 또 계산을 한단 말이야. 왜 짝수 홀수는 연속을 해도 두 개씩 차이가 나니까. 차가 A, 두 수의 차가 A다라고 하면은 x 마이너스 A로 놓거나 x 더하기 A로 놓거나 여기서 이거 빼면 A가 되고 여기서 이거 빼면 A가 되잖아 맞지? 이런 상황을 잘 봐서 한번 세웁니다.
근데 얘는 연속하는 수가 아닌 것 같네. 대표 문제는 어떤 수의 3배에 자 어떤 수니까 그 어떤 수를 우리는 x라 두자. 그러면 밑에서부터 어떤 수의 3배에 4를 더한 값이라 했어. 어떤 수의 3배에 4를 더한 값이 어떤 수에서 2를 뺀 값의 5배. 자, 어떤 수에서 2를 뺀 값의 5배니까 여기는 갈로를 쳐줘야 된다. 됐습니까? 그럼 얘가 이쪽이 크거나 같대. 그러면 3x 더하기 4가 어떻게 됩니까? 5x 마이너스 10이 되고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로 나누니까 부등호가 바뀌면서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와 같은 수 중에 가장 큰 수입니다. 그 수는 7 이하면 된대. 근데 가장 큰 수는 그럼 얼마야? 7 되겠지. 자, 아까 전에 그 유형 설명에서 나온 것 때문에 546번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 이렇게 나온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81보다 작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얘기한 대로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여기 말하는 데서 이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뭐가 합이 81보다 작대, 작거나 같은 게 아니네. 81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두 번째, x-1 그리고 x 그리고 누구 x 더하기 1 얘가 81보다 작다 이렇게 해도 돼. 자, 이 친구로 하면은 3x가 넘어가 3 넘어가니까 얼마야? 78 되고 x는 얼마 됩니까? 326, 368. 26보다 작은 거지 맞지? 그러면 x가 26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x는 얼만데? 여기서 말하는 x는 얼마가 돼야 돼? 20? 20 얼마? 25. 25 돼야 되지 맞지? 그럼 그 세 자연수를 쓰라 하면 25를 시작으로 25, 26, 27 이렇게 나는 제일 앞에 x부터 이렇게 하는 크게 나갔으니까 됐습니까? 자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 이렇게 풀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날아가고 바로 무슨 식이 나와? 3x가 81보다 작다 나오니까 x는 어떻게 된다? 3, 2, 6, 3, 7, 21, 27보다 작은 거야 맞지? 맞지? 그럼 27보다 작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수는 얼만데? 26. 26이잖아, 맞지? 그럼 얘를 26, 27, 28 절대 쓰면 안 되지. 나는 x가 얘는 어디 있었던 거야? 중간에 있었던 거야, 맞지? 중간에 있으니까 중간의 수가 26이고 그 다음 수가 27이고 하나 작은 수가 25고 이렇게 해서 답은 두 개가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 말이 다 알겠지? 둘 다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평균. 평균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사실 좀 잘 없었어. 평균을 구해봤으니까 초등학교 때도 막 그렇고 맞지? 그 개수 전체 다 더했어. 개수로 나누고 전체 다 더해서 개수로 나오는 거. 사실 이거를 조금 더 좀 유식하게 얘기를 하면 고등학교 가면 이 친구 얘는 정확하게 이름이 산술평균이라 하거든. 정확한 이름이. 근데 이걸 그냥 평상시에 평균 계산이다 해가지고 계속 쓰는 거야. 그럼 산술평균이라고 이름이 붙었다는 거는 다른 평균이 있겠지. 기하평균이라는 것도 있고 조합평균이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산은 우리가 일반적인 평균 계산할 때 뭐 시험 성적 평균 계산할 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기하평균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가에 따른 그 평균을 구하고 인구 증가 비율에 따른 평균 구하고 이럴 때 막 쓰는 거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평균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평균이라 해놓으면 자동으로 산술 평균을 얘기를 한다. 산술적인 거. 그래서 평균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 겠지? 다은이는 세 번의 수학 시험에서 87, 81, 92를 받았다. 네 번에 걸친 수학 시험 점수의 평균이 85점 이상이 되려면 네 번째 수학 시험에서 몇 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가? 네 번째 수학 시험 성적. 이거. 네 번째 수학 시험. 얘를 뭐로 두자? 미지수 x로 두자. 그러면 평균 어떻게 구합니까? 87, 81, 92, 그 다음 누구까지?
x까지 다 더해서 얼마로 나눈 게 4로 나눈 게 몇 점 이상? 85점 이상 됐다. 계산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유형 4번 이제 가격에 대한 거. 또 이것도 문제로 바로 대표 문제로 볼게. 한 다발에 3,000원인 안개꽃이랑 한 송이에 900원인 장미가 있대. 그러면 활용 문제를 풀 때는 물건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나오고 상황들이 막 이 상황 저 상황 나오니까 여기 있는 상황을 정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써주면서 하는 게 좋아, 알겠지? 자, 이렇게 해볼게. 안개꽃이 얼마래? 3,000원이래, 맞지? 그 다음에 장미가 900원이네. 이걸 섞어서 꽃다발을 만들려는데 포장비가 또 어떻게 된대? 포장비가 2,000원이 들어간대. 전체 비용이 2만 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장미를 최대한 몇 송이까지 넣을 수 있는가? 이렇게. 장미를 최대한. 맞지? 그러면 한 다발에 3,000원이 안개꽃, 한 송이에 900원인 장미 섞어서 꽃다발을 만드는데 섞어서 꽃다발을 만드니까 하나만 넣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지. 맞지? 응. 포장비가 2,000원일 때 전체 비용이 2만 원 이하.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누굴 쓴다? 전체 비용을 쓸 거야. 전체 비용은 안개가 몇 개, 장미가 몇 개 들어가고 포장비가 얼마나 했는지를 쓰고 얘가 이하래. 얼마? 2만 원 이하다. 이렇게 돼 있다고. 고식을 쓰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는 보면 자, 한 개 A원의 물건을 X개 구매할 때 포장비가 B인 경우 해가지고 막 식이 나오잖아. 물건 가격하고 포장비 이렇게. 맞지? 이게 지금 내가 여기서 설명한 내용들이지.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안개꽃이랑 장미랑 섞어서 꽃다발을 만드는데 장미를 최대한 몇 송이까지니까 안개꽃은 제일 적게 넣어야 되겠지. 맞지? 그럼 안개꽃을 제일 적게 넣으면은 몇 개? 그래, 안개꽃은 한 개 넣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안개 3,000원 넣고, 그럼 장미 900원짜리 X개 넣고, 포장비 얼마? 2,000원 이렇게 하면 얼마 이하가 됩니까? 2만 원 이하.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두 개 계산한 5,000원 넘어갑시다. 얼마 됩니까? 900X가 15,000원 이하니까 공 두 개 지워주면 되지? 공 두 개 지워주고 9로 나누면 얼마 되나? 9, 1은 9, 9, 6에 54. 점 얼마 되네? 맞지? 16점 얼마지? 얘가 16점 얼마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는 최대 몇 송까지 살 수 있는 거야? 16. 그렇지. 얘는 16이 넘어가는 수야, 맞지? 16송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다음. 이게 포인트는 이거야. 이렇게 문제 읽어가면서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문제에서 내가 식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애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하는 거야. 한 개 또 더 해보겠습니다. 한 개에 1,000원인 키위, 한 개에 700원인 참외. 키위는 얼마? 1,000원. 그 다음에 참외는 얼마? 700원. 이렇게 됐대. 얘를 합해서 13개 산대. 이걸 합쳐서 우리는 13개를 사겠대. 이렇게. 근데 전체 가격이 11,5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키위는 최대 몇 개까지니까 우리 키위를 뭐라고 두자? X로 두자고, X개로 두자고, 맞지? 그럼 참외는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13 빼기 X.
그러면 가격 1,000원짜리 키위는 X액에 샀고 더하기 700원짜리 참외는 어떻게 했다? 13 빼기 X액에 샀는데 이 가격이 얼마? 11,500원 이하가 되게 그러면 계산하면 됩니다. 알겠지? 다음 6번 유형.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유형이 어떻게 된다, 유형이 이렇게 어떻게 된다, 이 공식처럼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문제 보고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지? 한번 볼게요. 어느 펜션의 이용 요금은 6명까지는 1인당 2만 원. 그리고 6명을 초과하면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 1인당 요금은 15,000원입니다. 오케이? 15만 원 이하로 펜션을 이용하려고 할 때 최대 몇 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이렇게 되지. 일단 우리가 6명까지는 얼마? 2만 원이잖아. 맞지? 그럼 6명 다 들어가면 얼마야? 12만. 12만 원. 그렇지. 6명 곱하기 2만 원 하는 금액은 들어가고 더하기 추가 요금으로 어떻게 돼? 추가 요금 15,000원으로 우리가 몇 명 들어가는지 해서 얼마 이하입니까? 15만 원 이하. 그러면 얘가 이미 12만 원이니까 넘어가지. 그럼 얼마입니까? 15,000x는 3만 원이야. 그럼 x는 어떻게 돼? 2 이하가 되지. 그러면 x가 2 이하인데 그럼 펜션 이용을 2명 한 거야? 아니지. 제일 처음에 6명 있고 추가 인원이 2명까지 더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15만 원 가지고는 총 몇 명 이용할 수 있다? 최대 8명 이용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자, 다음 유형 7번입니다. 적응을 해봅시다. 적응 좀 하고 있나? 적응 뭐 하려고 적응하는데? 그냥 쓸데없어. 쓸 데가 없어서. 쓰는 거 좀 도와줄까? 괜찮아. 볼게. 형, 형이 저축액은 18,000, 형은 18,000원. 동생은 11,000원 저축한대. 다음 달부터. 형은 이미 18,000원이 저축돼 있고 동생은 11,000원이 저축돼 있단 말이네. 마치 현재 저축액이니까. 다음 달부터 매달 형은 1,500원씩, 동생은 2,000원씩 저축을 한대. 그러면 몇 개월 후부터 동생의 저축액이 형의 저축액보다 많아지는가? 자, 우리 형의 저축액을 씁시다. 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은 18,000원이 있어, 맞지? 그리고 매달 1,500원씩이니까 X 달이면 1,500X만큼 이렇게 계속 저금이 되겠지. 동생은 어떻게 됩니까? 동생은 지금은 11,000원이 있는데 저금을 좀 많이 하기 시작하네. 2,000X 이렇게. 맞지? 지금 당장은 동생이 적지만 점점 더 많이 저금을 하고 있으니까 동생이 결국은 많아지겠지. 동생의 저축액이 형의 저축액보다 많아진다는 것은 금액이 큰 거니까. 그럼 넘어갑시다. 이쪽으로 여기 500x 이렇게 할게. 절로 넘어가면 얼마 돼? 7,000 이렇게 되지. 그럼 공 두 개 지우고 방향 바꿉니다. 5x가 70보다 크다니까 x는 5일은 5, 5, 4, 20. 자, 잘 해야 돼. 14보다 크다니까 몇 개월 돼야 돼? 오케이. 15개월. 이거 나왔다고 14 체크하면 그냥 그대로 오답이야. 이런 거 항상 잘 보고 해야 돼. 라고 얘기는 자꾸 해주는데 왜 이렇게 계산 실수가 평소에 많이 나는지 모르겠네. 실수가 많대. 자, 1, 원가 정가. 하자. 이것도. 정가, 원가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
정가, 정해진 가격. 내가 판매를 하기 위해 정한 가격. 원가, 원래 가격. 원가, 이 물건, 자, 이거 들고 있는 펜. 이 펜을 막 공장에서 생산을 해내가지고 이게 원래 만약에 10,000원이야. 근데 내가 이걸 10,000원에 공장에서 사와가지고 너한테 10,000원에 팔면 돼, 안 돼? 너는 되지. 너는 좋지. 나는 안 되지. 맞지? 어떻게 내가 이걸 사러 갔다가 오고 그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노력들을 더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나의 이익을 붙이지 않지. 그래서 10,000원에 사와가지고 15,000원에 팔고 이런 식으로. 그럼 10,000원이 원가가 되는 거고 15,000원이 정가가 되는 거지, 맞지? 원가에다가 뭐가 붙은 거? 이익이 붙은 거. 근데 이 이익을 방금처럼 5,000원이라는 돈으로 단순하게 붙이는 게 아니고 퍼센트로 이익을 붙여가지고 정가를 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자, 만약에 원가가 A분이야. 그럼 정가를 해야 되는데 이익을 5% 이익을 붙일 거야. 그럼 5%라는 거는 100분의 5가 되는 거지, 맞지? 이해됐어? 그러면 정가를 매길 때 이렇게 한다고. 일단은 그러면 이익이 될 금액은 어떻게 돼? 원가가 A면은 100분의 5A가 되겠지. 이게 이익금이야. 그렇다면 정가는 어떻게 쓴다? 정가는 원가에다가 우리가 이 이익을 더해가지고 하잖아, 맞지? 원가인 A1에다가 이익인 100분의 5A까지 더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A라는 친구를 이렇게 묶어내면 1 더하기 100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지? 원가 내가 더 늘어났다. 더하기 몇 퍼센트 했는지. 만약에 뺐다. 할인을 해서 판다. 여기서 빼기 얼마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문제에서 한번 볼게요. 어느 운동화를 원가에 3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 일단 마지막에 보니까 원가가 얼마 이상인지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원가를 A라 두자. 그러면 원가에 3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니까 A에 1 더하기 100분의 30 이거 맞나? 이게 지금 누구야? 정가를 이렇게 정했대 지금. 근데 또 읽어볼게요. 정기 세일 기간에 정가에서 2,000원을 할인해서 판매했다니. 이 정가에서 어떻게 됐대? 마이너스 2,000원 해줬대, 세일 기간이라서. 그랬더니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데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 이 이익금, 이익만 따지는 게 아니고 요거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일단 판 거지,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원가의 10%, 1 더하기 100분의 10% 이렇게 한 거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 됐습니까? 자, 계산해 봅시다. 얘가 100분의 130A거든, 맞지? 근데 0도 하나씩 약분하면 10분의 13A 마이너스 2002 요거는 10분의 11A가 되겠지. 우리 100분의 100이 1이잖아, 맞지? 그럼 30% 올라가면 100분의 130이니까 10분의 13 되는 거고. 양변이 얼마 곱합니까? 오케이. 13A 마이너스 얘도 곱해줘야 돼. 얘도 공 하나 붙이고 여기가 얼마? 11A. 넘어가면 2A가 크거나 같대. 얼마? 10,000원. 그럼 A는 10,000원. 원가는 10,000원 이상이었다. 알겠습니까? 자, 9번 보겠습니다. 지방 문구점에서는 볼펜 한 자루의 가격이 900원인데 할인점에서는 700원이래. 우리가 볼펜이 있는데 집 앞에서는 900원.
근데 할인점에서는 어떻게 된대? 700원이래. 그럼 상황을 한번 볼게요. 할인점에 가려면 왕복 교통비가 1,400원이 든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볼펜 하나 살라 그러면 집 앞에서 사는 게 좋아? 할인점 가는 게 좋아? 집 앞에서 사는 게 좋지. 왜? 왜? 뭐 때문에 더 싼데? 할인점이 더 싼데? 그렇지. 교통비가 붙잖아, 맞지?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안 돼. 아, 볼펜 가격만 보고 할인점 가는 거 아니잖아, 맞지? 근데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할인점이 더 쌀 수가 있겠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거 10개 샀어. 집 앞에서 10개 샀어. 얼마야? 9,000원이지. 할인점에서 10개 샀어. 그럼 7,000원인데 교통비 1,400원을 더해도 어떻게 돼? 얘는 8,400원이잖아, 맞지? 그럼 교통비가 더 들어가도 할인점이 더 싼 거야. 그러면 몇 자루 이상 살 경우에 할인점이 사는 것이 유리한가? 방금처럼 내가 10자루라고 그냥 임의로 계산을 했을 때 할인점이 쌌지만 그게 9자루도 되는지 8자루도 되는지 이제 계산을 하자는 거야. 그러면 사실 이런 문제 풀 때 그냥 아까처럼 식 세울 필요 없어. 지금처럼 10자루 했더니 됐지? 그럼 9자루 해서도 계산해보고 10자루 했을 때 뭔가 조금 비등비등했잖아. 그럼 9자루 계산해보고 7자루 계산해보고 딱 쓰면 돼. 오케이? 어차피 1,400원 더 할 거니까. 근데 이제 식 세우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봅시다. 볼펜을 몇 자루 사는지 요게 포인트니까 몇 자루를 우리 X라 하자. X 자루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 앞에서 사는 가격은 얼마입니까? 그냥 900X가 돼 맞지? 근데 할인점에서 사는 거는 700X에다가 교통비가 1,400원 왕복이 든대 맞지? 어떻게? 어, 할인점이 유리하다라는 거는 가격에서 유리하다. 비싼 거, 싼 거, 싼 거. 할인점이 더 싼 거.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음 유리한 거에 대한 문제에서 단체 입장하는 거, 입장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유행 몇 개 안 남았지? 입장료 하고 나서 자, 572번입니다. 2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은 한 사람당 5,000원의 입장료에 30%를 할인해주는 미술관이 20명 이상 단체가 되면은 한 사람당 5천 원의 입장료를 30% 할인을 해준대. 21명이 갔어. 그러면 한 사람당 입장료를 30% 할인 다 해가지고 곱하기 21을 하겠지. 근데 몇 명 이상이면 2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명을 갖다 쳐봐. 20명이 이렇게 갔어. 그러면 5,000원에 30% 할인을 해주면 입장료는 5,000원 곱하기 10분의 7이야. 30%는 할인을 이미 했으니까 맞지? 내가 내야 될 거는 70%는 내면 되잖아. 그러면 얼마입니까? 3,500원이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20명을 3,500원으로 하는 거야. 20 곱하기 3,500원. 그럼 얼마입니까? 7만 원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근데 우리가 만약에 18명이 갔어. 근데 18명이면 20명이 안 되잖아. 그럼 18명에서 5,000원씩 다 주고 가면 얼마입니까? 9만 원이 되지, 맞지? 비싸잖아. 그러니까 18명에서 갔지만 그냥 우리 20명 단체 할인, 단체 입장권으로 주세요 하고 7만 원으로 들어가면 더 싸지, 맞지? 단체가 안 되더라도. 그럼 그게 몇 명까지 되냐 이거야. 그럼 이 문제도
17 곱하기 5천 해보고 16 곱하기 5천 해보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된다, 어떤 게 유리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식을 또 적용 방법을 배우러 가야겠지. 20명으로 3,500원 가면 7만 원이 되는데 여기는 좌변에다가 식을 쓰겠다. 20 곱하기 3,500이야. 오케이? 그러면 몇 명 이상이면 20명 단체권을 구입하는 것이 그냥 5,000원으로 우리가 X명 간다가 그냥 할인 안 하고 가는 거잖아, 맞지? 20명 단체 입장권은 사는 것이 유리하니까 20명 쪽이 더 싸야 되지. 이렇게 부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 여기가 7만 원이고 여기가 5,000X니까 0 3개 지우고요. 3개 지우고 그리고 이상한 것까지 지웠네. 3개 연결했어가지고 그럼 지워야 되겠어. 3개 지우고요. 5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X는 크대 5일은 5, 5, 4, 20. 그러니까 몇 명부터? 15명부터는 그냥 20명 단체 입장권 주세요 하는 싸다는 거야. 봐, 15 곱하기 5,000원 하면 어떻게 돼? 75,000원 되잖아. 14 곱하기 5,000원 하면 어떻게 돼? 7만 원이잖아. 이때부터는 그냥 단체 사든 그냥 내든 똑같은 거야. 근데 유리해야 되니까 더 써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15명부터는 그냥 단체 입장권 사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해야 돼. 알겠습니까? 자,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연습을 그 대표 문제하고 그 밑에 거 연습 한번 해보고 까먹기 전에 그다음에 그거 다 되면 뒤에 걸 또 하겠습니다.